마이너스 띄고 있고 수소 쪽이 플러스 띄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계란 물질을 갖다가 여기 넣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규칙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요 지금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서 물이잖아. 물들이 어떻게 돌았느냐면 이 수소 쪽이 불었으니까 물들이 요렇게 돌았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인력으로서 막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 자 봐라. 얘가 이 옆에 있는 까만색에 해당하는 인력보다 이 물들이 잡아당기는 파란색의 인력이 더 크면 요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럼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 쪽으로 해가지고 다 둘러싸집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다 둘러싸고 있으면 요 음이온 입장에서 보면 음이온 입장에서 이 수소가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주변에 플러스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음이온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하게 생각합니다. 이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이 떨어졌을 때 주변의 물 분자들이 다 둘러싸서 안정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화. 플러스도 떨어져 나가죠. 그럼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 이 산소 쪽이 다 둘러싸일 겁니다. 산소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화라고 얘기하는데 수화 이꼬르 용해입니다. 알았지? 수화 이꼬르 용해다. 그렇게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문제 많이 출제하죠.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형성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형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 안 맞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그냥 떨어져 나온 것이지 원래 여기서 얘들 전부 이온으로 있는 겁니다. 알았지? 전부 이온이야. 요때부터 양이온, 음이온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집어넣은 것 뿐이잖아. 맞지? 그래서 물에 넣었을 때 이온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꼭 알아둬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는데 애들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는 소리는 그럼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거 누가 있지? 물에 녹지 않는 이온계란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걔네들이 누구냐? 앙금이다. 그래서 앙금이 대표적으로 AgCl, 염화은, 흰색 앙금이지? 그럼 은 금속이고 Cl 비금속이니까 이거 이온계란 물질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계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한 개 더 쓸까? CaCO3 이것도 C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이온계란 물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거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이온계란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 통할
통하나 안 통하나?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하죠, 맞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대신 액체를 갖다 우리는 용융시켰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용융액 아니면 수용액. 수용액에 물에 넣었을 때 수용액을 하지 맞지?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합니다.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자, 여기에 전류 그 다음 여기에 온도 온도가 시간이 아니라 이래 봤을 때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전류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무슨 상태냐면 온도가 요 온도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여기서부터 전류가 흐른다 맞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 지점이 고체.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기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맞지? 그래서 요 지점을 갖다 우리는 녹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녹는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소리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고체. 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온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이온 결합력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그랬지 맞지?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 이온 결합력.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랬지?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 계산 공식 F는 전기력 계산 공식 F는 K의 R 제곱분의 Q1 요겁니다. 외워두세요. 너희들 저기 1단원에서 배웠을 건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한 힘력, 약한 힘력, 그다음 중력, 전기력. 전기력, 중력 이렇게 네 개지 맞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순서대로 적어줬던 게 강한 힘력을 1번으로 적었고요. 2번에 전기력 적었습니다. 3번에 약한 힘력 적었고 4번에 중력 적었다. 힘의 세기 순서입니다. 그게 알겠죠? 강한 힘력은요. 쿼크와 쿼크 사이,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야. 그러다 보니까 핵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강한 힘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K가 1빠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야. 강한 힘이 없어. 알았지? 얘가 힘 자체가 억수로 강한 힘이야. 근데 그걸로 지금 이온결합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걔들 사이 인력도 상당히 강하겠지?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치? 자, 이게 이온결합의 내용 다니까 책 좀 봅시다. 자, 책의 1번 비활성기 줄쳤. 자, 비활성기 줄쳤으면 뒤쪽에 줄쳐 18쪽. 얘 줄쳐 헬륨, 네온, 아르곤. 자, 동그라미 1번에 반응성이 매우 작다는 건 너희들 이미 알 거고요. 반응성이 작다는 소리는 안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정 줄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안정하다는 소리는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게 보라색 글씨 줄쳐라. 1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1원자 분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헬륨은 광고 충전기체, 네온은 광고판 충전기체, 아르곤은 형광등의 충전기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는 소리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게 옥텟 규칙이니 맞지? 옥텟 규칙.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쌤이 아까 결합하는 이유가 안정되려고 결합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뒤쪽을 쌤이 읽어보면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B. 화학 결합의 종류. 자, 먼저 1번에 이온 결합 줄쳐. 자, 이온 결합 줄쳤으면 뒤쪽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줄쳐라. 정전기적 인력 줄쳐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거에 의해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온의 생성. 그래서 자, 양이온 동그라미 시작. 그 밑에 줄쳐 전자를 잃어. 그 다음 그 밑에 금속 원소 거기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니까 마그네슘 원자는 제일 바깥에 전자 2개가 돌다 보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서 전자 2개를 버려버립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에 음이온 동그라미처럼 전자를 얻어 줄치고 비금속 원소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음이온들은 전자를 얻어서 되는 것들이야. 비금속 원소들이.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니까 산소 원자 제일 바깥에 6개 도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서 남한테 2개를 얻어 O2-가 된다는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게 보라색은 전부 일쪽이지 맞지? 근데 그게 지금 수소는 빠져있대. 알겠지? 수소 빠져있는 상태에서 일쪽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은 전부 다 플러스 1 띈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한 거다. 그 다음 오른쪽에 노란 거는 2족입니다. 2족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을 띈다는 걸 갖다 나타낸 그림이고, 저 오른쪽에 17족 청록색 17쪽은요 제일 바깥에 7개가 돌기 때문에 1개를 얻는다는 걸 갖다가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분홍색 그거는 16쪽 바깥에 6개가 돌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얻는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온 결합의 형성 동그라미 쳐서 뒤쪽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줄칠 건 없다.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먼저 생성돼요. 그러고 나서 이 이온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 하는데, 그 밑에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니까 나트륨 원자는요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요,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합쳐져서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오른쪽에 궁금해 잠깐만 볼래? 궁금해 잠깐 보면 수소는 언제 음이온으로 존재할까? 수소는요 금속 원소보다 전자를 얻기 쉬우므로 금속 원소의 원자와 결합할 때 마이너스 1 음이온이 존재한다. 자, 줄쳐 금속 원소와 결합할 때 마이너스 1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H 플러스를 봤잖아, 맞지? H 플러스. 근데 H 마이너스도 있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어떨 때 H-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줄쳤던 거는 금속 원소 결합하면 H-가 된다 이건데, 너희들 화학원에서 산화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산화수가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1족, 2족, 플로린 요거 산화수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1, 얘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1 적고, 그 다음 누구 적어야 되냐면 수소 적어야 돼요. 수소가 일반적으로 얼마? 플러스 1. 그 다음 누구 정리하면 산소 적잖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적잖아. 산화수를 적을 때.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H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얘가 플러스 1을 먼저 적고 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었다 맞죠? 근데 아까 우리 줄 쳤던 것처럼 금속 원소하고 결합하면 그럼 봐요. NaH 이렇게 결합했다고 보세요. NaH. 그럼 지금 이거 이온계란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우선순위가 얘가 우선순위입니다. 1조. 얘부터 플러스 1을 먼저 적고 이 전체는 0돼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음유를 줍니다. 알았지?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줄 쳤던 것도 화학 1에서 배운 친구들은 배웠으니까 일단 수소가 음이온을 띌 수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놔라. 음이온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 알겠지? 넘어갔지? 자, 공유결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뒤로 넘기세요. 52쪽. 자, 52쪽에 C.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자, 1번에 이온결합 물질 줄쳐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합으로 생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이온결합 물질이라 합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밑에 예를 보세요. 염화나트륨, 금속, 비금속. 염화칼슘, 금속, 비금속. 화학식만 보더라도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뒤에 줄차 결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화나트륨이 일상생활에서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체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양이온의 전하의 전체 합과 음이온의 전하의 전체 합이 같아. 출처라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화살표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수비 아까 했었지 맞지? 개수비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1대1이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대2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동그라미 쳐. 자, 성질 동그라미 쳐서 먼저 녹는 점, 끓는 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줄쳐라.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체 상태 줄치면 되고요. 정전기적 인력이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물에 대한 용해성 줄쳐라. 대부분 물에 잘 녹고 줄치세요.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게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맞지? 앙금들 꼭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오른쪽에 줄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다.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고체 상태 줄치고 저 뒤에 전기 전도성 없다. 그 밑에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 줄쳐서 저 뒤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보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 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그 안에 보니까 이온이 존재하고 있지. 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면 전류 흐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결정의 변형.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보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4번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소금, 염화나트륨. 너희들 탄산칼슘의 달걀 껍데기라는 거 외워두세요. 알겠지? 그러면 탄산칼슘 밑에 달걀 껍데기 줄치고 그 밑에 또 우리 탄산칼슘 그러면 또 누구 있노? 탄산칼슘 분필도 맞지만 그 교과에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교과에 잘 나오는 거는 조개 껍데기 쓰고요. 스퀘서 쓰세요. 조개 껍데기 스퀘서. 그래서 너희들 탄산칼슘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스퀘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염화칼슘 CaCl2 보세요. 염화칼슘 밑에 제설제 줄쳐요. 제설제 그러면 눈을 갖다가 어떻게 녹이는 그런 것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제설제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도 염화칼슘으로 씁니다.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도 지금 화학식이 NaHCO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HCO3 마이너스 HCl 탄산수소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자, 그렇게 보면 되겠다. 다 썼으면 53쪽 넘어가자. 자, 탐구 자료창에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찾자. 우리가 아까 제설제로서 염화칼슘을 갖다 쓴다 그랬는데 밑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눈이 오면 도로에 제설제를 뿌려 눈을 녹인다.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 줄 한 번만 더 쳐라. 외우세요. 제설제 그러면 염화칼슘입니다. 제설 원리와 부작용을 알아보고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를 조사해보자. 1번 염화칼슘의 제설 원리 보면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 자, 줄쳐라.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갖다가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다. 눈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녹고 이때 발생한 열이 눈을 녹이는 거다. 그래서 또한 염화칼슘 물 분자 규칙적으로 배열을 방해하여 녹은 눈이 얼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제설의 원리인데, 근데 걔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하천을 오염시키고 나무를 말라죽게 해요. 아까 열이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시멘트 그 다음에 차량 철제 구조물 부식시켜버리고 뭐 이런 안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는데 그 밑에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는 물질은 소금, 바닷물, 돌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바닷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희들 이거 염화칼슘 그러면 아까 공기 중에 수분 흡수 이거 있었지 맞지? 너희들 슈퍼에 파는 물 먹는 하마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물 먹는 하마 요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슈퍼에서 물 먹는 하마를 처음 사러 가면 이제 흔들어 보면 되게 가볍고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장롱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되면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갖다 계속 흡수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물밖에 없습니다. 다 먹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온계란 물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시간이 딱 30분에 맞춰줬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지금부터 좀 쉬었다가 공유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 교재 48쪽 한번 넘겨. 48쪽. 자, 교재 48쪽에 보면 공유결합 들어갑니다. 공유결합 한번 이래가지고 아마 표기하면 될 건데 자, 48쪽에 공유결합. 자, 우리 공유결합 그러면 비금속, 이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갖다가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맞지? 그래서 요것도 화학원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분인데, 일단 비금속들은 둘 다 전자를 얻으려고 분배될 거 아니야, 맞지? 전자를 얻으려고 분배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체외각 전자. 이 체외각 전자를 갖다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8개가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8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안정하게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다음, 수소는 2개만 있어도 안정이라고 될 수 있는 놈이지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체외각 전자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족을 갖다가 알게 되면 돼요. 족. 근데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빵개이기 때문에 걔는 결합을 안 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이 원자과 전자수를 갖다가
나중에 점으로 표현하겠다 말이지. 점으로 표현.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 이렇게 얘기한다. 루이스 전자 점식.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어떻게 형성되느냐?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보면 되는데 누구를 할 거냐면 H2를 할 겁니다. H2. 그래서 H2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지 맞지? 그래서 먼저 산소 같은 경우 보면 산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지? 8번. 그래서 중간에 8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도 만족되려고 주변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플러스 1, 한 개를 갖고 있는 수소가 2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면요. 자, 중간에 플러스 8,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있을 거고,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보면 일단 여기 수소가요. 플러스 1짜리 수소가 와서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붙을 때 보면 수소 지가 가지고 있는 한 개를 끄잡아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산소도 보면 지가 한 개를 갖다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산소 하나 내놓고 수소 하나 내놔서 공유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수소가 지가 하나 끄잡아내고 그 다음에 산소도 한 개 끄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2개 달라붙는데 산소는 전자 2개를 썼잖아. 그럼 원래 6개 중에서 2개 썼으니까 나머지 4개는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나니까 산소 입장에서 총 8개입니다. 산소 입장에서 총 8개. 그 다음 수소 입장에서 2개지만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찍으면 자, 산소 원자가 전자수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 수소 지가 하나 내놓고 붓고 맞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붓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것들은 결합하기 위해서 수소가 하나 내놓고 산소도 하나 내놓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지? 그렇지. 공유 전자 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공유 전자쌍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요? 2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소가 가지고 있고 결합에 참여를 안 했지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비공유 전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우리가 결합선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결합선. 공유 전자쌍만 결합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 무슨 식? 구조식.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결합의 종류. 공유결합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더라? 어째? 그 세 가지. 단일,
단일 결합의 대표적인 건 누구 있더노? H2. 또 생각나는 거 불러요. HCl. 또 NH3. CH4. 이런 경우 볼까? 이거 지금 이 밑에 루이스 전자전식 그리세요. 루이스 전자전식. 부조식 말했어요. 루이스 전자전식. 이름이 분신이 분신은 전자수가 많은 거죠. 홀전자가 많은 거. 다 그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중결합. 이중결합의 대표 누구 있노? 원수. 어? 약간 부조식. 이중결합의 대표. 알고 있어야 되는데 O2, CO2. 자, O2 같은 경우에 CO2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삼중결합. N2. 다 했나? 네. 그럼 우리 요거 하나 있지. HCN. HCN 이름이 뭐더라? 사연아. 다이아나? 사연. 다이아나? 그래서 이 다이아나 수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되지 맞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9개 정도만 본인이 몇 번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얘는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이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 기체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건데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체나 안 그러면 뭐 액체로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을 갖다가 볼 건데, 공유결합 물질은요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그치? 외워둬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여튼 자,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서도 전기 안 통하고 액체에서도 전기 안 통한다는 사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요.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누구냐면 HCl, 염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입니다. 이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 상당히 잘 녹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 통하겠나 안 통하겠나? 통합니다. 얘. 알았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물에 넣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물에 넣더라도 우리는 전기가 통합니다. 알았지? 전기 통한다. 그래서 공유기란 물질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만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앞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서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 찍었던 게 있지 맞지?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책 48쪽. 자, 48쪽에 공유결합 출시.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출쳤으면 뒤쪽으로 좀 읽어볼게.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용어 알아둬야 됩니다. 공유전자쌍, 줄만 빼를.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비공유전자쌍.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공유결합의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글자로 뭐라고 적혀있는지 잠깐만 보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나와 있는데 산소 원자 바깥에 6개 돌고요. 수소 원자 바깥에 1개가 돌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자, 산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 내놓고 수소가 전자 하나 내내서 달라붙습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돼 물 분자를 만들면 산소 입장에서 제일 바깥쪽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수소 입장에서 2개.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3번 공유 결합의 종류 동그라미처럼. 자, 먼저 단일 결합 줄치세요. 단일 결합 줄쳐서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래서 얘 나와 있지. H2, F2, Cl2, HCl. 거기서 F2 세 개만 그려놓자. F2, F 저쪽에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Cl2, Cl2도 똑같지 맞지? Cl 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 줄쳐서 얘 줄쳐서 외우세요. O2하고 CO2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통과했으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 줄쳐서 N2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 이래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밑에 왼쪽에 있는 지구 모형 한번 보자. 지구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되어 있는데 물 보세요. 물은 H2O잖아. 무슨 결합이야? 아니 공유 결합이지. 공유 결합. 그 다음 이산화탄소 CO2잖아.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 염화나트륨 NaCl이잖아.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산화철 Fe2O3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 오른쪽에 고양이 그림 있는 거 봐라.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 그래서 물 공유 결합. 탄수화물 CHO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 결합. 단백질 CHON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 결합. 지방 CHO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에 가로 넣기 하고 요거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도 푸세요. 그러면 문제 빨리 풀자.
자, 가로넣기 1번 비활성 기체 8, 3번에 비활성 기체, 4번에 이온, 5번에 인력, 6번에 공유, 7번에 전자쌍. 밑에 1번 XOO, 2번에 희응 이은, 3번에 2, 1, 4번에 공유, 이온, 공통, 5번에 가, 공유결합, 나, 이온결합, 6번에 다락. 틀리는 거 포토 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